안녕하세요. 아이들 교육과 엄마들의 일상을 이야기하는 친한 언니예요. 제 영상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들을 위한 입시 설명의 알아듣기 1탄. 수능과 관련된 용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생이 되면 학원 설명에 많이 다니실 텐데요. 저 역시 아이가 고등학교 때 학원 설명회, 입시 설명회 이런 것 좀 많이 다녔는데요. 저희 아이가 당시 다니던 학교는 수시 중심의 기숙사 학교라서 저는 주로 아이 학교 내신에만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1, 2학년 때 주로 아이 학교에 그 내신이 열리는 학원 그런 곳에 설명회를 듣다가 고3이 돼서 이제 입시가 다가와서 아이 성적을 봤더니 이제 한숨이 나오죠. 저희 아이가 가고 싶어하는 학교와 전공은 저희 아이 성적으로는 좀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수능을 준비하면 우리 아이의 그 대학 입시에서 좀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 같아서 수능과 관련된 설명회를 좀 다니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설명회 내용이 좀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자꾸 듣다 보니 내용이 정리가 되면서 좀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혹시 시간이 없어서 설명회를 자주 못 다니시는 분들이나 이제 입시에 처음으로 관심을 가지게 된 분들을 위해서 같은 처지에 있었던 제가 수능 관련 용어들을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저는 대학 입시 컨설턴트 전문가 과정을 공부했고요. 아이도 대학에 보내본 대치동 엄마니까 믿고 들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설명에 어렵지 않을 거예요. 등급, 9등급제. 수능 등급은 영역별 표준 점수를 9등급으로 나눠요. 영역은 과목이고요. 국어 영역, 수학 영역 이런 거죠. 학교 내신하고 똑같아요. 표를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가로줄에 등급 써있고요. 세로줄에 비율과 누적 비율 써있죠. 전체 이 수능을 응시한 학생의 상위 4%까지가 1등급, 그 다음은 7%가 2등급, 그러니까 누적했을 때 11%까지가 2등급이에요. 그 다음 누적 23%, 그러면 3등급. 이렇게 정해진 비율로 9등급까지 등급을 나누는 거예요. 내신하고 똑같죠. 그런데 영어와 한국사 같이 절대평가를 하는 과목은 100점부터 90점까지가 1등급, 90점부터 80점까지가 2등급, 이렇게 10점 단위로 등급이 나뉘는 거죠. 제가 방금 무슨 점수를 9등급으로 나눈다고 했죠? 바로 표준 점수라고 했죠? 수능 시험이 끝나고 3주가 지나면 학생들은 수능 성적표를 받아요. 거기엔 영역별로 표준 점수 100분위 등급이 적혀 있어요. 원점수는 적혀 있지 않아요. 그러면 원점수, 표준 점수 100분위를 또 순서대로 설명해 드릴게요. 쉽죠? 2번 원점수. 자신이 정답을 맞춘 점수를 합산한 점수예요. 예를 들어서 국어 영역에서 2점짜리 25개, 3점짜리 10개 맞았으면 원점수는 80점이 되는 거예요. 원점수로는 자신이 몇 등인지 알 수도 없고 대학에서 원점수를 반영하지도 않고 수능 성적표엔 원점수가 기재되지도 않아요. 자, 여기 수능 성적표 예시인데요. 아까도 보여드렸다시피 가로줄은 영역, 세로줄에 보시면 표준점수 100분위 등급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 세 번째 표준점수. 표준점수는 평균과 표준 편차라는 걸 고려해서 자신의 원점수가 어느 정도인지 비교 가능하도록 변환시킨 점수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난이도를 반영한 점수가 되는 거예요. 평균으로부터 내 점수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알 수 있는 점수예요. 수능은 영역별로 난이도가 다르고 또 똑같은 과목이라도 매년 난이도가 달라요.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만든 게 표준 점수인 거죠. 표준 점수는 방금 전에 난이도를 고려한 점수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표준 점수를 보면 시험이 어려웠는지 쉬웠는지 쉽게 알 수 있어요. 만약에 시험이 어려워서 평균이 낮아지면 표준 점수 최고점은 높아져요. 그래서 서울 상위권 대학에서 우수한 학생들을 뽑기 위해서 많이 활용하는 지표입니다. 예를 들어서 2019년 수능에서 저희 아들이 이때 수능을 봤어요. 이 해의 국어 영역이 아주 어려웠거든요. 1등급이 원점수 기준으로 80점대였고 평균 점수가 낮았어요. 그래서 국어 표준 점수 최고점이 150점. 2005년 이후 가장 높았어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2018년도에 이 국어 원점수 100점이
표준 점수 134점. 2019년 그해 6평, 6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최고점이 표준 점수 최고점이 140점, 9평은 129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2019년 이때 수능 국어 굉장히 어려웠던 거죠. 시험 난이도에 따라서 이 평균과 표준 편차가 달라지니까 같은 원점수 100점이라도 표준 점수가 이렇게 차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2019년에 국어 시험 잘 보면 수능에서 대박이 났었잖아요. 수학 4등급을 받고도 국어가 최상위 점수가 나와서 의대에 합격한 학생이 있다고 언론에 공개도 됐었죠. 물론 수학을 제외한 다른 과목을 잘 보긴 했지만 수학 4등급으로 의대에 간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 학생은 의사가 되는 것이 아마 자신의 운명이었나 봐요. 저희 아들도 국어는 참 잘 봤는데 말이죠. 네, 넘어갈게요. 3번 백분위. 영역별로 수험생의 상대적인 위치를 백분율로 나타내는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제가 말한 표준 점수는 평균과 난이도를 고려한 변환 점수라면 백분위는 그냥 영역별로 수험생의 점수의 그 서열, 내가 어느 정도인지 나타내는 지수입니다. 정시에서는 백분위가 표준 점수만큼 중요해요. 상위권 대학에서는 탐구 영역에서 각각 과목마다 표준 점수 차이가 막 이렇게 나니까 변환 표준 점수라는 걸 만들어서 활용하는데요. 바로 이 변환 표준 점수를 백분위를 활용해서 만들어요. 이 변환 표준 점수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후에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백분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로 상위권 대학에서는 국어, 수학은 표준 점수, 영어와 한국사는 등급, 탐구 영역은 변환 표준 점수를 활용해서 성적을 계산하는데요. 중위권 대학이나 또 일부 지방 의대의 경우에는 백분위를 적용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지원하려는 대학에서 어떤 점수를 활용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표준 점수가 1점 차이인데 백분위를 계산하면 과목에 따라서 점수 차이가 별로 없을 수도 있지만 크게 날 수도 있으니까 어떤 지표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학생들마다 유불리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럼 지금까지 알아본 걸 다시 정리해보면 원점수는 자신이 맞춘 문제의 그 점수를 합산한 것이고 표준 점수는 시험의 난이도를 반영해서 수험생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측정하는 것이고 백분위는 전체 응시생 중에서 내 위치, 즉 등수로 이해하시면 쉬워요. 네 번째, 변환 표준 점수. 수능 성적 결과가 발표된 이후에 이 주요 대학들은 입학처 홈페이지에 탐구 영역 변환 표준 점수를 발표하는데요. 탐구 영역은 각각 난이도가 다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과학 탐구 영역은 물리1, 물리2, 화학1, 화학2, 또 생명과학 취약. 난이도도 다 다르고 선택하는 학생 수도 다 다르잖아요. 이런 문제를 보정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주요 대학들이 그 탐구 영역에서 백분위 점수를 변환한 변환 표준 점수라는 걸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어요. 변환 표준 점수는 대학별로 그 산출 방법이 조금씩 달라서 탐구 영역을 어떤 걸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 다르겠죠. 예를 들어 2020년 입시에서 사탐에서 경제 과목이 어렵게 나오고 또 윤리와 사상은 쉽게 출제돼서 한 문제 틀린 학생도 3등급이었거든요. 그때 경제 과목의 최고 백분위가 100점이고 윤리와 사상은 93점이어서 만점자 기준으로 했을 때 백분위 점수가 7점이나 차이가 났거든요. 과학탐구 영역에서는 그 8개 과목 중 지구과학 1, 물리2, 생명과학 2에서 이 3과목의 최고 백분위가 100점, 나머지 5개 과목의 백분위는 99점으로 동일했어요. 과목별로 1점 차이밖에 안 났죠. 다시 정리해보면 변환 표준 점수는 백분위 점수를 변환시킨 점수이고 주요 대학들이 정시에서 탐구 영역의 그 선택 과목에 따른 차이를 보정하기 위해서 만든 점수 지표입니다. 5번째, 수능의 영역별 반영 비율과 가중치. 대학에서 수능 성적을 반영할 때 그 영역별 반영 비율이 조금씩 다르고요. 특정 영역 성적은 반영 비율을 높게 해서 즉 가중치를 두고 총점을 계산합니다. 주요 대학의 수능의 그 영역별 반영 비율은 대체로 인문 계열에서는 국어 수학이, 자연 계열에서는 수학 영역이 높은 편입니다.
서강대의 경우는 국어가 35.5%, 수학이 45.2%, 탐구를 19.3% 이렇게 점수에 반영하는데요. 수학 반영 비율이 엄청 높죠. 게다가 수학 가를 응시하면 표점이 10점이나 가산되니까 수능 총점이 같더라도 이 영역별 가중치를 적용해서 환산하면 수학 가형을 선택하고 수학 시험을 잘 본 학생들이 유리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아이 시험 점수 나오면 이런 걸 어떻게 계산하지? 하고 걱정되시죠?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입시정보 사이트에 영역별 점수 입력하면 그 총점 다 입력하면 우리 아이가 지원하는 대학 점수로 다 환산돼서 계산도 되고요. 우리 아이의 과목별 그 수능 점수에 맞춰서 가장 유리한 대학도 추천해주고 그래요. 그러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절대평가. 이건 다 아시죠? 절대적인 기준으로 학생을 평가하는 것으로 수능의 한국사 영역과 영어 영역이 현재 절대평가로 반영되고 있어요. 제2외국어는 2022학년도 수능부터 절대평가로 전환된다고 해요. 등급 블랭크. 수능이 9등급으로 나뉜다고 했는데요. 그 9개의 등급에서 어떤 등급이 나오지 않는 현상입니다. 이런 경우는 내신에서도 가끔 발생하죠. 2020학년도 그 수능 사탐, 윤리와 사상에서는 50점 만점자가 14% 이상이나 나와서 모두 1등급이었어요. 원래 1등급 4%까지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2점짜리 하나만 틀려도 3등급이 된 거예요. 등급 블랭크는 문제가 너무 쉬워서 변별력이 없었다는 뜻이겠죠. 수능 최저 학력 기준. 많은 대학에서 좀 더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서 수시 전형에서도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해요. 그러니까 수시를 준비하는 학생들도 자기가 원하는 학교와 학과에서 이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하면 수능 공부를 좀 해야겠죠. 가나다군. 정시에서 각각 모집 전형을 실시하는 기간에 따라서 대학을 구분하는 것인데요. 각 군별로 하나의 대학에만 지원 가능합니다. 보통 자신이 지원하고 싶은 학교가 한쪽 군에 몰려있을 경우 하나만 선택해야 해서 또 고민을 하게 만드는 요소죠. 이제 입시 설명에 가도 그 내용을 대충 알아들으실 수 있겠죠? 자꾸 듣다 보면 다 알게 돼요. 이게 뭐라고요? 아이들은 더 어려운 공부도 매일매일 하는데요. 아이들의 입시에 있어서 엄마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맛있고 몸에 좋은 음식 이런 거 매일 해주고 영양제도 챙겨주고 힘들 때 위로도 해주고 그런 일일 텐데 그 외에도 입시에 대해서 좀 공부를 틈틈이 해두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 나는 그냥 컨설팅을 받겠다. 컨설팅에 다 맡기겠다. 이런 계획이 있으셔도 입시를 좀 알아야 그 아이의 고등학교 시절 3년 동안 아이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 방향을 좀 제시해 줄 수도 있고 또 아이하고도 말이 좀 통하잖아요. 아이가 우리 엄마가 이런 것도 안 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엄마한테 신뢰도도 좀 높아지고요. 예를 들어 아이가 수시를 준비할 때도 아이가 가고 싶어하는 대학 수능 최저는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것도 좀 찾아보시고 그러면 아이 모의고사 성적을 보면서 앞으로 어떤 과목 성적을 어느 정도 좀 올려보면 좋겠다 이렇게 같이 계획도 세워볼 수 있고 너는 어떤 전형으로 좀 지원해보면 좋겠다 이렇게 같이 대화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대입 전형 방법이나 학생부 용어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기로 해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힘이 될 것 같아요. 안녕히 계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뭐?